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광훈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광화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객기 부리는 거죠. 객기 부립니까? 아이, 그러면 윤석열을 아예 자유통일당으로 오라. 이번 대선은 내가 온다. 국힘하고 절대 안 한다. 8명의 국힘 후보는 이제 거리두기 시작했다. 내가 나서서 헌법재판소부터 당장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선언이야 할 수 있겠지만 예. 돈이 없겠습니까? 출마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했던 말들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당을 지원해주고 또 이런 지도자감이 있으면 그걸 밀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선언해 왔는데 그걸 뒤집는 발언이고 또 지금 자유통일당이 6, 7번을 당명을 바꿔가면서 저렇게 이제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에 또 많은 후보들을 배출했지만 단 한 명도 당선시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정광훈이라는 자에게 대통령으로서 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할 때 괜히 이제 정광훈의 시대를 오히려 마무리하는 발언이 아닌가, 종식을 선언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식 선언이다라고 네. 이제 의미 부여를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종주한다. 아니면 중간에 스톱한다. 국힘과 손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자유통일당으로 오라고 했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을 바꾼다 그러는데요.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그 명분은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회 수보다 더 많습니다. 찾으려면 더 많고요.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런 말은 저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어떠한 그 제도적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고 제도 정치권의 아웃사이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줄 몰라도 실은 정치 권력은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극우 집회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한남동 그 윤통 세력이 그걸 끌어들여서 정광훈 세력을요. 제도권 밖에 있는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돈과 정치 권력을 같이 지금 아마 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에 본인이 제도권 정치 권력으로 들어오겠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요즘 그 신당 창당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 권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지. 본인이 나와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한다. 이럴 만큼 이 양반이 머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하면 대선 레이스 종주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쇼한다 그냥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접해서 예. 분석을 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었잖아요. 윤석열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모신 상태에서 본인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씀한 대로 신천지 세력들, 정광훈 세력들, 그 외 여러 이제 극우 성향의 세력들이 국힘당에 이제 많은 당원들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자기의 세력들이 굉장히 작동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지를 게이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내가 출마를 했지만 이 정도의 지지율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속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될 리는 없죠. 될 수도 없고. 아니 될 리는 없는 걸 다 알지만 이제 이게 네네. 국힘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는 윤석열이 실제로 이제 국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외톨이가 점점점 예.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광훈이 저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윤석열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패배가 저는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이 더 가속화되어서 국힘 자체가
일종의 이제 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하는 그런데 일종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폭발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대선 되면은 소위 뭐 예. 떴다방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유행들이 만연하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정도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큰 의미 부여를 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리를 조금 오른쪽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예. 카메라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작 인력이 주말에는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자막도 여러분들께 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최재형 목사님, 박한전 전 행정관과 함께 방송을 좀 꼭 들어오는 소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긴급 편성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방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00분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시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테고 특히나 충청권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했다. 최종적으로 90% 가까운 득표율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오늘도 이제 전당대회를 보니까요. 세 사람이 뭐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뭔가 논쟁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고 각자 제안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좀 경선 분위기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원팀으로 통합된 분위기에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는 것은 계속 분열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서 민주당은 매우 화합하고 협력하고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요번에 국민의힘 경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선을 두 개 나눠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드라마적인 재미있는 드라마 흥미거리는 국힘에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부딪힘,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다른 후보의 부딪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은 어제 그 민주당의 그 경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요. 솔직히 상대방이 아플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안 찔렀어요. 그거 안 찔러 보니까 약간 밋밋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정광훈 씨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에는 지금 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윤통께서 국힘에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쪽 사람들도 야 이번 대선이 국힘으로 될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은 많이 가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충청권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 이거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간 다음부터 계속 이게 뭐 여러 방송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나냐. 불 떼기 때문에 연기 나는 거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